네, 한약 품질평가학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한약재 관능검사 지침의 네 번째 책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추씨를 가지고 이제 구자라고 합니다. 네, 파씨가 가짜로 이렇게 혼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추씨와 파씨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까 합니다. 부추씨는 난원형이 삼각형을 띠는 원형 또는 난원형의 씨입니다. 특징은 그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융기된 면에 미세한 그물무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매끈하지가 않고 울퉁불퉁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반면에 저 하단에 있는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그 그림 보시면은 파씨는 그물 패턴이 없고 매끈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 기억해 두시고요. 계속해서 씨를 보시겠는데요. 동규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소변을 잘 보게 해서 살도 빠지고 그래서 이제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동규자는 상단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납작한 원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알이 고르고 깨끗한 것이 좋은 상품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동규자가 없을 때는 경마자가 가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위품이죠. 삼각상의 콩팥 형태를 띠는, 그리고 표면에 흰색 솜털이 있다. 이렇게 움푹 패인 그게 훨씬 더 깊게 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겉면이 매끈하지가 않고 흰색 솜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 가짜가 많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서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원자입니다. 편경환기의 씨를 사원자라고 합니다. 근데 사원자하고 비슷한 같은 콩가식물로 환기씨가 있고요. 환기씨가 사원자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자운형씨가 있는데요. 자운형씨도 비슷한 패턴이지만 더 납작하고 약간 황갈색을 띠는 이러한 모양이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원자는 콩팥과 같이 닮았는데 거기 동그란 원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이 배꼽점이 원폭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에 배꼽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특징이다, 이런 말이고, 콩팥을 닮았고 약간 납작한 이런 게 이제 사원자. 사원자보다 더 큰 게 환기. 이렇게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운대자라고, 약재가 운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름 짜는 씨를 말하죠. 유채가 이제 기름을 짜기도 하는데 국내 재배하는 유채들은 거의 다 그냥 관상용으로만 보고 씨를 짜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채 운대자 씨, 근데 이거 밑에 보시면은 운대자 씨라고 위품으로 나오는 게 맹남채 씨가 있습니다. 역시 중국에서 가지고 온 건데, 중국에서는 이게 왕분류행이라는 약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왕분류행으로 사용되면 괜찮지만 이게 운대자로 사용될 때는 이 가짜로 판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운대자와 맹남채 비교를 해 보시면은 씨가 밑에 맹남채는 사마귀 모양의 돌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운대자는 비교적 매끈한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대자 종피는 홍갈색으로 물에 담그면은 팽창한다, 이런 것이 또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별자씨입니다. 목별자는 복숭아 같은 열매 안에 있는 이제 씨를 말하는데요. 약자가 이렇게 봤을 때 약간의 거북이 등껍질, 자라 등껍질 같이 생긴, 우리 1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더 큰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약으로 쓰는데, 좋은 씨앗의 특징은 겉껍질이 깨지지 않고 단단하고 기름기가 없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건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온나무 껍질을 약으로 쓴다는 것을 봤는데요. 온나무에 상처를 내서 그 수지가 나와서 수액이 나와서 건조된 것을 이제 건칠이라고 합니다. 훨씬 더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고 수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은 한눈에도 이 광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옷 냄새가 나고요. 특히 불로 태우면은 더 냄새가 짙어집니다. 태울 때 연기가 나는 것이 또 특징이죠. 그래서 이게 좋은 약재 특징은 덩어리가 이제 고르고 검은색이고 굳고 광택이 있으며 옷 냄새가 진한 것일수록 좋은 약재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관동화인데요. 관동화는 꽃봉오리를 약으로 씁니다. 자홍색을 띠고 있고요. 구분하실 때는 절단면을 보시면 됩니다. 절단면의 포엽 안쪽에 흰 솜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봤을 때 포엽 안쪽에 흰 솜털이 있으면 이제 관동하다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꽃봉오리가 크고 꽃대가 없는 것이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화입니다. 송화는 그 소나무의 그 꽃가루죠. 봄철에 많이 이제 볼 수 있는데 부드럽고 연황색이며 뭉치지 않고 이런 것이 이제 좋은 약재입니다. 그런데 송화가 워낙 중량이 안 나가다 보니까 뭐 돌가루를 혼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커에다가 넣고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는 것이 없는 것이 이제 좋은 약재의 특징입니다. 고련피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수피 나무 껍질을 할 텐데요. 멀구슬 나무의 껍질을 고련피라고 하는데 그 줄기 껍질을 보시면 빨간색 원 안에 보시면은 가로로 난 회갈색의 피목 가로로 이렇게 찝어져 있는 것 같이 가로의 피목이 가로로 난 피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멀구슬 나무의 특징입니다. 계열등입니다. 그 밀화두라는 나무의 덩굴줄기를 이제 베어서 약재로 씁니다. 계혈, 그 닭의 피와 같은 등이다. 그래서 줄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나이테 같은 것이 보이죠. 반원형의 동심성의 층이 보인다. 이게 이제 특징적입니다. 근데 일본이나 이런 데서 유통되는 것 중에는 이 그 동심성이 아니라 차바퀴 같이 차바퀴 모양이 관찰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동심성의 환층이 분명하면서 거기 이제 색깔이 더 진한 걸 볼 수가 있죠. 거기서 이제 적색이 더 진한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수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진이 많은 것들이 좋은 약이다. 그래서 이 수지를 따로 분리해서 중국에서는 캡슐로 이렇게 만들어 팝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생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러니까 부인병에 주로 많이 쓰이는 이런 약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심성의 패턴이 명확한 것이 좋은 약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사목인데요. 뭐 시중에서는 잘 거래되지는 않지만 뭐 제약회사에서 거래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단에 있는 것이 전형 생약의 특징이고 그 절단면을 확대해 놓은 것이 그 아래에 있는 사진입니다. 방사상의 도관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 절단면을 잘 관찰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인도 사목을 이제 뱀같이 닮았다 그래서 사목입니다. 자, 골담초입니다. 골담초 뿌리는 관절염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술도 많이 담그기도 합니다. 갈색으로 된 세로주름이 있고 보시는 바가 세로주름이 있고 그 가로로 돌출된 가로의 그 고리 같은 그런 패턴이 나와 있죠. 횡문, 돌출된 횡문이 그 동그라미 1번과 같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골담초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절단면에 섬유질이 많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잘라봤을 때 매끈하게 잘리는 것이 아니고 섬유질이 관찰되어야 이 골담초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시호입니다. 시호가 아니고 대나물의 뿌리를 은시호라고 합니다. 황백색으로 목부와 피부의 구분이 뚜렷하고 뿌리 단면에 흰색과 노란색의 방사상의 패턴이 선명하게 보인다. 지금 이제 동그라미 원형 안에 있는 것이 절단면이죠. 그 가운데가 노랗고 그 바깥으로 이제 흰색이 분명하다. 뿌리 단면이 흰색과 노란색의 그 방사상의 패턴이 분명하다. 이것이 대나물의 특징입니다. 골세보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뿌리 줄기를 보시겠는데요. 뿌리 줄기 절단면에서 저런 같은 동그라미, 즉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런 식으로 이제 노란색의 패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골세보는 쇠고비의 뿌리 줄기입니다. 갈색의 털같이 부드러운 작은 인편들이 많이 있고요. 좋은 약재의 특징으로는 이제 굵고 크고 또 갈색으로 털이 없는 것이 좋은 약재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절단면에 저렇게 그 원형으로 노란색이 이렇게 박혀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대엽 골세보는 이제 가짜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중인데요. 아까 같이 이제 그 동심원성으로 이게 한 10개 정도의 점이 이렇게 흰색의 점들이 박혀져 있죠. 유관속이 동심성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양이 일자형이냐 아니면 V자 모양이냐 따라서 정품이냐 가짜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하단 우측에서 보이시는 그 붉은색 박스 친 거기는 약재가 소철곤이라고 하고 가짜입니다. 요 절단면이 그 점들이 V자 모양으로 반복되어 있죠. 이 V자 모양이 되어 있으면 이제 소철곤이고 쇠고비의 뿌리 줄기가 아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번삼, 범꼬리의 뿌리 줄기를 약재로 쓰는데 절단면이 약간 이제 자홍색을 띠고 있고 역시나 유관 속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하트 모양으로 나와 있죠. 하트 모양으로 흰색의 점들이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그 절단면에 있는 점 모양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 골세보, 관중, 권삼 이 세 가지를 봤습니다. 다음으로 백부자인데요. 덩이뿌리를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 아코니tum 코리아나가 이제 멸종식물이고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단에 위치한 빨간색 박스와 같이 뚱딴지가 개뚱딴지죠. 뚱딴지 중에서도 개뚱딴지 그 뚱딴지를 국우라고 하고 그래서 개뚱딴지를 앞에 견자를 붙여서 견국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개뚱딴지의 뿌리가 이제 손가락 원추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부자로 혼동돼서 팔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그렇게 팔고 있는데 여기서 관찰하실 거는 피목이 절단면에 아니 바깥면에 눈의 흔적이 이렇게 흰색으로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뚱딴지에는 이게 관찰되지가 않고 있어도 이게 흰색이 아닙니다. 근데 백부자는 절단면이 흰색이기 때문에 이 눈의 흔적도 흰색으로 보입니다. 그 상단에 이렇게 노란색 원으로 표시한 이런 점들이 있어야 백부자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부근입니다. 백부는 만생백부, 직립백부 이 두 개를 소백부, 작은 백부라 그러고 대엽백부는 대백부라고 합니다. 대엽이 큰 데가 아니고 잎이 마주보고 있다고 해서 대엽백부라고 하는데요. 일반 그 만생백부나 직립백부와 같은 소백부에 비해서 지름이 2배다고 해서 이제 대백부라고 합니다.
백북원은 절단면이 회백색이면서 가운데가 흰색 부분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백북원 특징을 잘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귀전우입니다. 화살나무의 그 날개, 하단 사진에 있는 것 같이 그 나무 줄기에 저 가지에 이렇게 코르크층이 화살 모양으로, 화살 긴 모양으로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가운데 나무는 약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코르크층을 벗겨내서 그것만 약으로 쓰는데요.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려면은 상단부에 위치한 사진과 같이 그 세로 무늬로 줄 서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동그란, 빨간색 동그란 원 안에 든 것 같이 세로로 줄무늬가 선명한 것이 화살나무 코르크층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노로통입니다. 그 중국말로 한문으로는 풍향수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대만 풍나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대만 풍나무도 뭐 국내에서 재배되지만 중국에서 전량 지금 수입하고 있죠. 이게 플라타너스 그 열매로도 혼동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플라타너스하고는 기본적으로 저희 차이 나는 게 동그라미 1번과 같이 구멍이 관찰되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죠. 취가로서 여러 개의 삭과가 뭉쳐져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러 개의 가시가 뭉쳐 있는 이런 열매, 이게 바로 노로통, 대만 풍나무의 특징, 대만 풍나무 열매의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이게 이제 약으로 사용이 안 되지만 최근에 이게 관절염 약으로 사용되고 있고 천식의 효능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대복피입니다. 빛낭나무의 열매 껍질을 대복피라고 하고 안에 있는 열매를 빛낭이라고 하죠. 그 열매 껍질을 잘라서 보면은 그 맨 밑에 사진요, 맨 하단에 있는 사진 보시면은 껍질이 단단하고 안쪽 면은 매끄럽다. 심지어 광택까지 난다고 합니다. 우리 두 번째 설명해 보시면은 과피가 크고 황백색이며 안쪽 면에 광택이 있고 질이 부드럽고 질긴 약재가 좋은 약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맨 위에 상단의 사진 보시면은 세로 주름이 있으면서 그 가로에 주름 무늬가 보이시죠? 주름 무늬가 보이는 동그라미 1번, 이게 대복피, 빛낭나무의 열매 껍질의 그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그 주름진 가로의 패턴, 이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담주겹입니다. 많이들 혼동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담주겹, 조리대 풀의 지상부를 담주겹이라고 합니다. 그 조리대가 있죠. 조리대는 잎을 확대해 보시면은 평행맥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이죠. 그런데 담주겹은 조리대 풀의 그 잎을 확대해 보시면은 벽돌 모양으로 직사각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행맥인데 그 중간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또 하나 더 있죠, 맥이. 그래서 보시기에 벽돌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을 띠고 있어야 담주겹의 정품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적입니다. 속세의 지상부를 목적이라고 합니다. 목적은 가운데 있는 사진이 이제 건조되기 전에 있는 사진인데 엽초가 있습니다. 엽초를 확대해 놓은 것이고요. 이쪽에 있는 사진이 건조된 약재인데 거기에도 엽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통형의 엽초가 달려있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좋은 약재는 줄기가 크고 길며 녹색이고 마디가 떨어지지 않고 완전한 것이 좋은 약재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이제 보관이 오래될수록 약재가 탈락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뭐든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이 신선한 약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맨 하단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그 절단면인데요, 가운데가 비어 있고 골반지 같이 이제 작은 구멍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속세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권백 부처손입니다.
부처손은 역시 청록색이고 큰 뿌리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 좋은 약재인데요. 근데 엽초 가경 동그라미 타원, 지금 타원 보이시죠? 파란색 타원에 지금 표시한 바와 같이 가경이, 가짜 뿌리죠. 가경이 있는 것이 부처손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가짜로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바위손이 있는데, 바위손은 부처손에 비해서 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경이 있다 없다로 이제 부처손 정품이냐 아니냐를 구분합니다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부처손에 큰 뿌리가 있다, 이것도 사실은 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흙 달린 뿌리는 없는데 이 가경은 붙어 있는 것이 이 권백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약재 품질 관능 검사 지침의 네 번째 책을 25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